상트 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시 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 300만 점이나 되는 방대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물론 박물관의 정수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말이다. 어차피 다 볼 수 없다면 컨셉을 갖고 일관성 있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중 오늘 소개하고 싶은 감상법은 건축과 서양미술사 테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르미타시 박물관은 건축적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은 곳이다. 본관인 겨울궁전은 러시아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다. 이태리계 건축가 프란체스코 라스트렐리의 작품이다. 내외부에 금도금된 당초문은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화려함을 드러낸다. 겨울궁전에서는 왕궁 내부 시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어우러진 작품들은 그 자체로 기품이 있어 보인다. 화려함을 좋아하는 관객은 에르미타시 본관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참모본부관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이태리계 건축가 까를로 로시의 작품이다. 고전적인 좌우대칭 형태와 장식 없는 단순미를 드러낸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미술 작품 전시실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를 혁신적으로 디자인하였다. 현대미술에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고민한 결과로 나온 것이 현대건축의 상징인 노출 콘크리트다. 노출 콘크리트는 자체의 마감으로 장식이 종결되기 때문에 조각적인 미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은 신고전주의의 단순미에 조응할 뿐 아니라 현대미술 작품들이 설치될 공간으로서 최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에르미타시 박물관을 보는 경로는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박물관 컬렉션에 맞는 감상법으로 서양미술사 테마를 추천한다. 에르미타시 박물관은 박물관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집트에서부터 현대미술까지 서양미술사의 거의 모든 시대를 전시하고 있다. 두꺼운 서양미술사 책에 나오는 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 테마에 맞는 동선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흔히 에르미타시 본관이라고 하는 겨울궁전, 소에르미타시, 구에르미타시, 신에르미타시에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세, 르네상스,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물론 스키타이, 동양, 비잔티움 작품들도 소장하고 있지만 이는 서양 미술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신관이라고 하는 참모본부관에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독일 낭만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나비파, 입체파, 야수파, 추상파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시대 순으로 보기를 원할 때는 본관에서 시작하여 참모본부관에서 마치면 된다. 그러면 사조별,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안내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인들은 인상파 이후의 작품들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언론과 매체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 작품들을 선호하는 관객은 참모본부관을 먼저 보고 본관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얼개는 잡았으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본관이다. 이 컬렉션 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겨울궁전을 입장하여 요르단 계단에 이르러 우측 회랑을 따라가면 왼쪽으로 이집트관이 나온다. 이곳에서 이집트 고대 무덤과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벽구조, 석관과 목관, 부장품, 신상을 감상한다. 연결된 통로를 따라가면서 로마시대 대리성묘 외관을 장식했던 구조를 감상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AD 1세기 이후에 로마시대 복제 조각상들이 나온다. 그중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는 올림피아 신전의 제우스상 조각이 인상적이다. 이곳을 지나 왼쪽으로 가면 그리스의 항아리들이 나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리스 시대의 조각이나 그림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항아리만이 남아서 그 시절 예술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기하 양식, 동방 양식, 흑화 양식, 적화 양식 순으로 발전해가는 항아리들을 보면 좋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항아리에 그려진 신화를 읽어보는 것이다.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은 트로이 전쟁 이야기다. 이 경로를 따라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이집트관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요르단 계단으로 다시 이동한다. 요르단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화려한 바로크 장식을 가진 벽과 천장화에 넋을 잃게 된다. 궁정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 계단 위로 올라가면 야전 사령관 방이 나오고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테피스리 복도를 지나게 된다. 길 따라 이동하면 어느덧 동작새 방을 지나 중세방에 이르게 된다. 중세방은 작은 컬렉션인데 모두 기독교 성화들이다. 고딕 성당을 연상케 하는 첨도아치 형태의 액자와 영원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금바탕의 성화가 인상적이다. 여기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방들로 연결된다. 그런데 이곳은 두 개의 르네상스 방으로 연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왼쪽은 피렌체 화파의 그림이, 오른쪽은 베네치아 화파의 그림이 있다. 피렌체 화파의 경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두 개의 마돈나 작품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지만 오른쪽 베네치아 화파 조르조네나 티치아노의 그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길 나오면 바로 매너리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폰토르모와 줄리아노 로마노의 작품을 보고 지나가면 우리는 에르미타시 박물관에서 가장 장엄한 갤러리를 맞닥뜨리게 된다. 라파엘로 회랑이다. 바티칸 궁정의 라파엘로 회랑을 예카테리나 2세 때 복제한 것으로 르네상스 건축과 그로테스크 장식이 묘하게 어우러진 환상적 회랑이다. 라파엘로 회랑 중간쯤에서 이탈리아 천창관으로 연결된다. 천창이 있는 두 개의 연속된 전시관으로서 이태리 바로크와 베네치아 신고전주의 작품들과 스페인 바로크 작품들을 볼 수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카라바조의 뉴트를 연주하는 소년, 프랑스 대사를 영접하는 행렬이라는 까날레토의 베네치아 풍경화와 벨라스케스가 그린 점심이라는 초상 정물화이다. 바로크풍으로 전반적으로 어둡다. 그러나 천창 때문에 어두운 그림에 조명의 효과가 대비되어 바로크풍을 만끽하게 해준다. 바로크의 최고봉은 역시 플랑드르와 네덜란드 작품들. 본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들이다. 플랑드르 화가로서 스나이데르스, 안토니오 반다이크, 루벤스 등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스나이데르스의 역동적인 사냥터 그림들, 반다이크의 유명한 자화상, 루벤스의 로마의 자비라는 인물겨운 그림 등은 바로크 그림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곳을 지나서 우리는 바로크의 마지막인 렘브란트 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명암법으로 대표되는 렘브란트만의 깊이 있는 색채의 묘사를 만끽할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돌아온 탕자.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에 비견되는 작품으로 에르미타시 박물관 필수 감상 목록이다. 참고로 렘브란트의 명암법의 실체를 확인하기 좋은 작품으로 예수 십자가 강화를 추천한다. 이 그림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후에 원본과 스마트폰 사진을 비교해보라. 어두운 바탕 속에 숨겨진 수많은 형태와 색채가 드러나는 신비함을 목격할 수 있다. 렘브란트를 보고 다시 거꾸로 방향을 돌려 끝까지 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프랑스 그림들을 볼 수 있다. 16세기 벨란주와 17세기 초 시몽 부에의 작품이 이어진다. 그리고 17세기에 루벤스와 함께 색채냐 윤곽선이냐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푸생의 신화적 풍경화와 또 다른 고전주의 풍경화의 대가 클로드 로렌의 이상적 풍경화를 보게 된다. 계속 진행하면 드디어 로코코의 대가 앙뚜앙 바토의 작품에 이르게 된다. 고전 1세기 프랑스 아카데미가 페트 갈랑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제공할 정도로 위대했던 바토. 귀족들의 태폐적인 문화를 잘 표현한 뜻밖의 제안을 꼭 감상해 보도록 한다. 또한 로코코가 신고전주의로 전환되는 시기에 활동한 조각가 우동에 앉아있는 볼테르 조각도 눈여겨볼 만하다. 로코코 시대의 귀족 문화를 냉소적으로 질타하는 듯한 볼테르의 시선과 이빨 미소가 재밌다.